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한 6일 지방선거 결과 속에서 불교계는 신심 깊은 불자 당선자들의 면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자 당선자들을 살펴봅니다. 전국 곳곳의 스님들도 어제 하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상생과 화합의 길을 열어주길 한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11.7 법난 42주년을 맞아 당시의 역사적 아픔을 음악과 글로 치유하는 공모전이 잇따라 마련됐습니다. 투념곡 공모전과 문예 공모전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불교계 미디어 포교 불사를 이끄는 BBS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108권선의 주인공 허설래 작가 서예전이 서울한국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한 6일 지방선거 결과 속에서 불교계는 신심 깊은 불자 당선자들의 면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국회 정각회 부회장을 지낸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자가 단연 눈에 띄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자 등 다양한 불자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불심의 섬 제주에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당선됐습니다. 독실한 불자인 오 당선자는 천태종 제주 문강사 신도회장, 민주당 불자회원 모임인 연등회장,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 부회장 등을 맡아 제주와 여의도를 오가며 불교계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도맡아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도민 통합의 시대, 국민 통합의 시대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당선자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할 당시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지역 현안과 불교계가 처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4.3 특별법 대표 발의 통과 주도를 통해서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시작한 것, 그리고 고인격 특별제를 도입해낸 것도 큰 성과 그리고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삼선 창원시장 출신의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는 경남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을 일찌감치 확정지었습니다. 경남은 삼보사찰인 영축총림 통도사와 해인총림 해인사가 있는 지역으로 국보급 문화재 보호와 가야불교 제주명 등이 불교계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가 자리한 서울 종로에선 19대 국회에서 국회 정각회 부회장을 맡아 불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주도했던 정문원 후보가 과반을 넘어서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불련 출신으로 국민의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신상진 전 의원은 정권교체 바람을 등에 업고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됐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에선 다수의 불자 후보들이 지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한 불교세를 재확인했습니다. 영천에선 최기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고 경북 교육감에 출마한 임종식 후보도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80총림 동화사가 자리한 대구 동구에선 신심 깊은 불자로 알려진 윤석준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동구가 우리 사찰과 문화재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 신자인 만큼 우리 사찰과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재 후보는 부산 영도구청장에, 이갑준 후보는 부산 사하구청장에 각각 당선돼 불자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 지역에선 제3교구 본사 신흥사가 자리한 속초시장에 이병선 후보가, 제4교구 본사 월정사가 있는 평창군수에는 심재국 후보가, 고성에선 한명준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민생을 챙길 불자 당선자들의 활동에 불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전국적으로 투표 열기가 뜨거웠던 어제 대덕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와 선방 수좌, 강원 학인 스님 등도 일제히 산문을 나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 투표를 이용해 일찌감치 주권을 행사한 스님들이 많은 가운데 어제 투표를 한 스님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선거가 상생과 화합의 길을 열어주길 발언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일 이른 아침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마련된 투표소에
비구니 납자들이 단체로 줄을 섭니다. 2달여 전 대선 때보다 세간의 관심은 다소 덜한 듯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스님들의 동참은 다름이 없는 모습. 공복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췄는지, 우리 사회 근간을 이루는 전통 문화를 올곧게 지켜낼 수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과정을 거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로 평화롭게 차별 없는 사회로, 그러면서 불교 문화가 굉장히 존중받고 불교 정신이 우리 일상생활에 잘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정치와 국가 사회를 기대합니다. 조계종 각 교구 본말사를 중심으로 각 종단 전국 사찰에서도 인근 투표소를 찾아 산문을 나선 스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스님들이 잇따라 주문한 건 나를 넘어 모두의 이익을 생각하는 공심. 앞으로 4년간 지역 살림을 공심으로 맡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정말로 공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평소에 있었다면 개인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표를 하면 나라에도 발전이 있고 또 일하는 분들도 자기의 소신껏 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정치를 바라는 것, 선거 때마다 늘 함께 모여서 투표에 참여하는 운문사, 강원, 학인 스님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제 선택이 되든 이 지역이나 특히 저희들은 이제 운문사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정말 공심으로 그렇게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당연히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선거철이면 반복되는 이른바 아무 말 정치, 무리수 공략 남발을 끝내고 신실하게 도리를 다하는 정직함을 갖춰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습니다. 좋은 일꾼이 많이 뽑혀서 우리나라가 좀 부강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시 되는 것은 정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계종단의 주요 교육직 스님들과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의 지도부 스님들 가운데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진행된 사전투표 참여자가 많았습니다. 공직자에게 공심은 당연한 덕목일 수 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더 강조됩니다. 불교계의 기대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응답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종무원 조합이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산불 피해 기금 조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남욱 위원장을 비롯한 조계종 종무원 조합 집행부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1,176만 5천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기금 모금에 동참해준 데 대해 고마움을 전했고, 유 위원장은 산하기관의 종무원 조합원들을 소개했습니다. 경북 울진 지역에서 2달여 만에 또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현장에 긴급 구호 선발 조사단을 파견해 산불 화재 피해 파악과 주변 사찰 피해 확인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산불로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 말사인 보광사 대웅전과 종각 등이 전소됐고, 축구장 203개에 해당하는 산림 145헥타르가 소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지난 3월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 2달 만에 또다시 산불이 발생해 주민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걸로 알려졌다면서 긴급 모금 후원을 통해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은 울진 지역 산불 피해 사찰을 위한 긴급 모금에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대 한국사의 대규모 불교 탄압 사건인 12.7 범란 42주년을 맞아 당시의 역사적 아픔을 음악과 글로 치유하는 공모전이 잇따라 마련됐습니다. 12.7 범란을 주제로 한 추념곡 공모전과 스님들을 상대로 한 문예 공모전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1980년 당시 신군부 세력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 5,700여 개의 사찰을 수색하고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계자 1,800여 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무고하게 붙잡힌 이들에게 국가는 모진 고문을 일삼았고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집계된 당시 불교계 피해자만 150여 명에 달하는 상황. 올해로 12.7 범란이 일어난 지 42년이 지났음에도 국가폭력에 짓밟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는 여전히 멀기만 합니다. 불교계에선 이 사건이 더 이상 잊히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하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되는 그 대통령은 불교계의 12.7 범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재조사해서 광주 5.18 문제와 동일하게 12.7 범란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이처럼 불교계 깊숙이 자리한 12.7 범란 관련 역사적 아픔을 글과 음악으로 치유하고 나아가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공모전이 개최됩니다. 먼저 조계종은 BBS 불교방송과 공동으로 12.7 범란 추념곡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12.7 범란 추념곡 공모전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작사와 작곡 부문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작사 부문은 다음 달 30일까지 신청받고 대상 수상자에게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작곡 부문은 7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 수상자는 300만 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계종 총무원은 불교 신문사와 손을 잡고 전국 승려문일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에 있는 스님을 대상으로 시와 산문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8월 19일까지 불교 신문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12.7 범란의 진실, 역사적 상처의 치유, 화해 상생의 정신 확산 또는 종교적 평화 정신 고취를 주제로 펼쳐지는 문예 공모전에서 시는 3편 이내, 산문은 1편 이상 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을 받게 된 각 한 편에는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승려문예 공모전의 경우 12.7 범란의 아픔을 확인하고 이를 불교 발전과 비폭력 문화로 해양하는 순수 창작물을 중심으로 선정될 것이며 추념곡 공모전은 보다 독창적이고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새롭고 대중적인 불교 음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공모전의 수상자는 모두 9월 초에 발표되며 공모전에서 입상한 모든 문예 작품과 추념곡은 12.7 범란 추념 행사에서 공식 발표와 함께 시상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정각원이 올해 첫 교직원 정기법회를 대면 법회로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초청 법사로 나서 동국인의 지혜를 주제로 법문을 했습니다. 돈관 스님은 동국이 있어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어 동국이 있는 것이라며 동국과 자신을 하나로 여기며 동국인으로서 존재 이유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양을 보거나 소리로만 파악하지 않고 실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동국인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인신난독의 인간으로 태어나고 두 번째는 불법난독, 부처님을 만나고 세 번째는 누구를 만나요? 동국인이라는 동국의 이 좋은 터전, 이런 인연으로 여러분이 좋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판란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참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 처음 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는 교수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만해 스님과 서정주, 조지훈, 정지용 등 근현대를 대표하는 동국대 출신 시인들의 시를 한데 모은 시집이 출간됐습니다.
동국문학인회는 최근 동국대 출신 작고 시인의 시 47편과 신경님과 문태준 등 현역 시인의 시 61편 등 모두 108편의 시를 2권의 시집에 각각 담았습니다. 작고 시인의 시들은 만해 스님의 님의 침묵에서 제목을 따온 날카로운 첫 키스로 명명됐고, 현역 시인 편은 신경님 시인의 시 고향길에서 발췌한 삶은 애달기만 하리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윤성희 동국대 총장은 제2의 건학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한데 모이고 있는 건학 116주년에 동국대 대표 시선집을 새로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권의 시집은 지난 2014년 동국대 건학 108주년을 기념해 나온 동국 108인 시선집을 전면 개정해 재출간됐습니다. 도심 속 수행도량에서 현대인들을 위한 참선 수행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분당 보라선언은 다음 달부터 2개월 과정으로 불교 명상반을 개설하기로 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라선언 불교 명상반은 7월 2일부터 2개월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전액 무료로 운영되는데, 외국인 참가자는 영어로도 지도가 가능합니다. 명상반 지도는 베트남 출신으로 미국에서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영화선사의 첫 한국인 제자로서 미국 위산사에서 출가한 현안 스님이 직접 나섭니다. 현안 스님은 미국 위앙종 스타일의 명상법인 찬 메디테이션 지도를 통해 선정의 힘이라고 불리는 집중력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늘려주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여름이 선사하는 생기 가득한 실록의 계절에 노 작가의 삶과 철학이 담긴 서예전이 열렸습니다. 허설래 작가 개인전 서전인데요. 허 작가는 불교계 미디어 포교 불사를 이끄는 BBS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회 108권선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묵향이 가득한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을 정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자 짙은 묵향이 온몸에 닿는 듯합니다. 글자마다 리듬감이 흐르면서도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25년간 서예에 오롯이 몸담아온 소담 허선래 작가의 서전. 한글, 한문 작품 90여 점에서 엿보이는 다양한 필치는 작가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보약이 되는 묵향이었어요.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묵향 속에 들어있으면 내 마음이 수양이 돼요. 너무 다 잊어버리고 이 한 획을 글 때 다 산매에 들어가요. 문장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애정, 타인을 대하는 따뜻함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유행가 가사의 작품에선 일상의 흥겨움도 배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희망을 작품마다 다양한 형태로 선보여 관객들과의 공감 에너지가 곳곳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한월 이종선 선생의 문화로서 처음 붓을 잡은 허 작가에게 있어 서예란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77세의 허선래 작가는 BBS 불교방송 후원 공덕주 모임인 만공의 권선에도 앞장서는 등 미디어 포교 불사에 대한 공로로 불교방송 개국 30주년에 감사패를 수상한 독실한 불자입니다. 은은히 나온 노래소리도 참 좋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와서 어디서 이렇게 좋은 노래가 나오냐고. 그래서 BBS 불교방송입니다. 개국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항시 같이 합니다. 불교방송이 첫 동반자가 되고 세 번째는 이 묵향입니다. 서예의 기능보다 정신을, 꾸밈보다는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싶다는 소담 허선래 작가. 이번 전시회가 처음이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면서도 또 다른 준비에 나섰습니다. 우리 하늘 선생님은 이 묵향 글씨만 배우는 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절, 방명, 모든 구석을 다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다 배운 그걸 다 내 몸으로 습득해가지고 이제 해양을 해야 돼요. 허선래 작가의 첫 개인전인 서전은
오는 7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정윤석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족들이 경주 불국사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불교 수행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국사는 지난달 28일 경북 가족센터 소속으로 외국인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는 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 출신 결혼 이주 여성 등 40명을 대상으로 경북 가족센터 불국사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경상북도 가족센터가 주최한 2022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아카데미 9차 교육으로 마련돼 센터의 다문화 가족 외국인 교육 담당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몽골, 필리핀, 일본 등 4개국에서 한국으로 결혼 온 외국인 여성들은 사찰 예절을 배우고 불국사 경내 투어, 사물소리 명상, 108배, 염주 만들기, 탑돌이 등을 하며 한국 불교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불교 문화와 사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제2회 불교달력 사진 미술작품 공모전 결과 최길수 씨의 동자승 일러스트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는 대상인 최길수 씨의 동자승 일러스트와 금상 손묵광 씨의 석탑사진, 은상 김유식 씨의 펜화와 조경주 씨의 아크릴 그림, 동상 박우현 씨의 마애불 사진과 모동신 씨의 연꽃 등과 입선 수상 11명의 수상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도반HC는 불교 예술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공모전을 시작했고 올해는 사진작품 79점과 미술작품 21점 등 100점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공모전 대상은 350만 원, 금상은 250만 원, 은상은 각 200만 원, 동상은 각 100만 원, 입선은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난 4월 시행한 제27회 포교사고 시 1차 합격자들에 대한 연수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은 경남 창원시 마하연법당에서 지역 내 올해 1차 합격자 41명에 대한 첫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수교육은 입제식에 이어 지역단 소개와 지역단 특강, 포교사의 자세와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고 의식 집전 교육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올해 포교사고시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말에 예정돼 있는 면접 집전 평가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 포교사단은 최종 평가에 앞서 사단 내 팀별로 1차 합격자들에 대한 집중 연수 교육을 펼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